자,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이후로 바로 이 자리지요.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2월 1일에 왔을 때는 한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정국이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이다 이래서 탄핵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비상계엄은요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도 형사재판 중에 있지만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말은 역사적 강사로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이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었던 일이 많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된 게 되게 많죠. 첫 번째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29분의 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거 나라가 곧 엎어진다. 행정부도 탄핵되고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도 탄핵된다 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대국민 호소용으로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장했는 게 뭡니까? 법치를 존중하자, 공정과 상식을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 2030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월 4일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0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은 탄핵되고 결국 파면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법에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고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범죄자는 여러분 대법원의 선고를 따라야 됩니까? 불복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전한길에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10가지 위법 사항도 있었고, 또 국민들 50%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선고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적용을 해봅시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현재 대선 후보 아닙니까? 유죄 취지로 선고했으면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죄 취지로 선고한 바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필요 없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정반대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는가 상관없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 6월 3일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 이제 24일 남았어요. 자, 그러면 그 뒤로 전한길이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공명한 선거를 하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주장은 아마 여기 선관위 직원들도 혹시나 선거법 위반하는 발언할까 싶어서 감시하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후보를 떠나서 여당 후보든 야당이든 또는 선관위 직원까지도 공명선거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선거 치러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6월 3일 대선 이대로 가면은 외국 뉴스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폭스뉴스에 의하면 9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99.9% 부정선거가 있게 되고, 사실 저한테도 왜요? 6월 3일 왜 부정선거가 있다고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약도 한잔 하시고 오셨네요. 들어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대로 하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전환기리가요 나서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막으려고 공명선거 하려고 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거 이후부터는 이 공명선거 조기 대선 앞두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선관위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오늘 여기 부산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목 보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 공명선거 전국연합 출범식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야,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어딨냐 임마. 야, 요즘은 옛날보다 더 정확하게 전부 전자개표 방식으로 하고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 부정선거가 할 리가 있냐. 그러고 투표하는 날 보면 개표할 때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다 보는 데서 개표하는데 거기에 임마 누가 그렇게 많이 감시하고 보는 자리에서 누가 투표하여 부정선거 하겠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여러분, 금방 제가 사례로 드렸던 그 세 가지 속에 바로 사각지대가 있고 바로 감추어진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현재 여러분 우리가 전산화 다 되어 있고 전자개표 방식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는 수작업을 하지만은 개표할 때는 텔레비전에 우리 모니터 보고 A 후보 몇 %, B 후보 몇 표, 당선 유력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전산화 됐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뭐냐 하면은 전산화 되면은 해킹 위험성이 있어요. 전산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첫 번째 원흉이 바로 전자개표 방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전자집계 방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야, 다 보는 데서 개표하는데 수백 명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누가 하겠냐. 거기서는 아무도 부정선거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도둑놈도 여러분, 범죄자가 도둑놈들도 다 보는 데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자리에서 제가 부정선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투표, 사전투표, 관외 투표는 깜깜이라서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아마 동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야, 부정선거라는 말, 그거는 보통 선거에 떨어진 후보가 연피용으로 에이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 그거 음모론 아니냐,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원래는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처음에 모를 때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음모론, 즉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늘 이 자리처럼요, 또 유튜브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실제로 부정선거가 처음 시작된 게 2002년 바로 그때 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전산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오랫동안 부정선거 나는 봤다, 나는 알고 있다 이래서 투쟁해 온 분이 많거든요. 그 뒤로는 뭐 우리 황교안 전 총리도 싸우고 있고,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병호 선생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밝혀가지고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에 관한 거를 어디 더 찾아보느냐 하면 혹시나 메모하십시오. 지금도 유튜브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웨드 카르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튜브에 웨드 카르텔. 그리고 공병호 TV 어딜 가도 괜찮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TV에 가면 나와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치대 졸업했어요.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치과의사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수학을 부전공 같이 해가지고 이거 통계 조작이다 해가지고 본인이 치과의사 하면서 그 사람 천재예요. 그렇게 부정선거를 밝혀온 사람 하용남이라고 있어요. 하용남 선생, 하용남 TV에 가도 있어요. 그리고 KBS 여러분 추적보도, 탐사보도의 최고 PD가 이영돈 PD입니다. 이영돈 PD. 그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의심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확신으로 바뀌었다면서 부정선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 감독하고 제가 제작해서 5월 21일 날 영화가 개봉됩니다. 6월 3일 대선 앞두고 이거를 밝혀야 된다 해가지고 영화가 개봉됩니다. 네, 저희가 원고지입니다. 바람이 오늘 너무 세게 부는데, 다들 이 바람 부는데도 참 네, 원고지 좀 치워주십시오. 안 보고 제가 해도 됩니다. 네. 지난번에 부산역 집회 때는 비가 많이 오더니만 오늘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도 개봉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정선거의 실상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원래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안 보면은 안 믿거든요. 내 눈으로 보면은 믿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거를 레거시 미디어라 해서 KBS든 이런 공영방송에서는 보도를 안 해줘요. 공영방송에서는 보도 안 해주는데, 이제 유튜브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면은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야,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놈이 누구야? 부정선거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저지르려고 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